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바빠서 영상 준비를 못했어요. 원래 이 영상은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바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파이코 팀에서 하고 있는 유예기간, 오늘도 이제 멀리 지방에서 또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 또 다 이제 하셨고 기동공유기님이 또 도와주셔서 이제 잘했어요. 근데 아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게 맞나 그랬더니 이제 그저께 이제 우리 김영진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이 우리 파이오니어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파이코 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그 서양의 그 법률 체계죠. 서양의 법률 체계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소멸시효라는 걸 떠나서 소멸시효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가 있으면 그걸 행사를 해야지, 권리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안 쓰고 두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초창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그 반감기도 달라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채굴도 다 달라졌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아무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제는 상장을 앞두고 이제 손을 써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제 이 차트는 아마 이런 처음에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 한 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쇼핑 파이 결제 매장에서 만 원 정도, 대부분 한국 돈 만 원 정도, 한 10불, 7불, 8불 이 정도 하겠죠. 급한 사람들이 몇백 원에 팔건 아무튼 지금 합의 가격은 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이게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은 확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갈 때는 항상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파이코인도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3,000불을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00불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저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며칠 전에 제가 다우월드님 영상을 보니까 이제 왜 다우월드님은 가격 예측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격 예측이라는 건 사실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가격은 뭐냐?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수요는 왜 생기냐?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증권회사 근무할 때부터 이제 시장 심리라든지 또 개인적인 심리, 제가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인간의 생각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가격 예측이라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인간의 광기는 아무도 모르고 인간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트코인을 러시아 돈귀신이 붙고 중국 돈귀신이 붙을지 누가 알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측하는 방법도 이제 그러니까 그 다월드님 앵글에서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또 제 앵글에서 이제 시장 심리, 사람 심리,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 앵글로는 3,000불 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갑니다. 아마 저는 제 개인 그냥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5월 달에 락업이 풀립니다. 락업이 풀리고 난 다음에 내년 5월 달 락업이 풀리고 난 다음에 2, 3년 그러니까 2027년 5월이나 2028년 5월까지는 3,000불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파이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김영진 선배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러셨죠. 그레이스 피리어드, 이 유예 기간. 이게 연세 든 분 괴롭힌다고 이게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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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를 단단히 살펴보고 KYC 하겠다는 조건에 대해서 단단히 살펴보면 야,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 유예기간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참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금 코인 시장이 5조 달러 정도 엄청나죠. 5조 달러 돌파한다는 가상화폐가 20대가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20대가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증가했는데 파산했다 이거죠. 20대에 이미 파산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신청 비율이 계속 상승해서 이제 17% 한데 이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 때문에 20대들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 저는 뭐 간이 크지 못해서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냥 어느 나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바뀌면서 간 큰 짓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가꾸든지 뭐 자기 자신을 뭐 폼을 내든지 뭐 아무튼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인 생긴 거랑 돈 생긴 거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에너지다. 근데 이 에너지를 그러면 담는 방법은 뭐냐? 에너지를 키핑하는 방법이 뭐냐? 에너지를 키핑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몰라서 20대들이 그렇게 개인회생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담으려면 이게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원자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에너지는 어느 에너지와는 상생 서로 이렇게 서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어느 에너지와는 서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병에 효소 같은 거 오래 담게 되면 플라스틱 독이 효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에너지와는 상생이고 어느 에너지와는 상극일까? 이게 상생 상극만 있는데 상보도 있거든요. 이 상보가 쓰리 쿠션 같은 건데 이게 하는 일마다 돈이 잘 들어올 때는 돈과 그 사람이 상생이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는 돈과 그 사람이 상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세계예요. 의식세계. 이게 중간 단계가 있어요. 상보가 있어요.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20대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뭐 저는 이거 50대, 60대 초반까지도 이거 몰랐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걸 하면서 파이 네트워크 일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제가 배우고 있는 거죠. 예전에 재벌들 뭐 사실 제가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보다 파이 코어 팀 일하는 걸 보고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파이오니어님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이라도 알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그래서 파이코인으로 부자 되는 거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당신의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2년 내로 당신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다. 누가 당신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이 퍼낸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그릇을 깬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네트워크 지금 이제 김영진 선배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는 이번에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하는 거는 이게
작년 12월 27일 날 발표한 오픈 메인넷의 조건 2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건 1은 자기네들이 이제 코어팀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조건 2는 우리가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고, 파이오니어들이. 근데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생태계에, 아니 파이코인인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650억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채굴한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200억 개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야, 650억 개 중에서 200억 개가 지금 못 쓰게 된 거니까 시장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파이코인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올라가겠네 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겠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000억 개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시장에서 교환 가치로서 돈이 도는데, 이게 450억 개 정도밖에 없으면은 이게 돈의 가수요가 붙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환 수단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빠른 시기에.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뭐 엉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어팀은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코인 약 200억 개, 300억 개를 지금 파이오니어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를 이미 밝혀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야 이 사람들이라고 제가 비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백서도 다시 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작년 12월 27일 날 그 오픈 메인넷을 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 이 P2P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P2P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KYC가 안 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KYC를 신청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P2P를 하려고 그러면 KYC가 된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코인만 갖고 채굴 하지 않는다? 이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코인은 무제한으로 발행되는 게 아니니까, 650억 개가 맥시멈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앵글에서 봐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처음에 그 1000개까지는 시간당 3.14파이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시간당 3.1파이를 얻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3.14파이에서 1000명에서 10,000명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점 뭐 얼마로 줄고 이렇게 퍽퍽 줄다가 이제 100만 명, 1000만 명, 그 다음에 1억 명 뭐까지가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막 0.0000 얼마로 내려왔지만, 이때 이 처음에 막 시간당 0.8개, 시간당 0.4개 이때만 해도 대박이었죠. 근데 시간당 3.14,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대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수도 없이 갖다 놓고서 파일을 채굴했다라는 거죠. 이게 200억 개, 300억 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KYC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KYC가 안 되니까 파이코인 측은 시장의 최소한 공급이 이게 장기적으로 650억 개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시간당 3.14파이, 시간당 1.5파이, 시간당 0.8파이 할 때 시간당, 그러니까 100만 명이 막 그냥 시간당 100만 명까지는 시간당 0.8이었으니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이때 왕창 채굴하는 것들이 KYC를 통과 못하고 있는 건데, KYC를 통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채굴한 거를 뭐 제가 표현한 대로 그 몰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소각해서 새로운 어떤
그거를 기존의 파이오니어들한테 하겠다는 거,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런 이제 외부 환경, 이게 지금 그래서 오픈 메인넷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외부 환경은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 가닥이 잡혀가는데, 문제는 파이오니어들이 안 된다는 거죠. 파이오니어들이 이런 사람들 것도 걸러내야 되고, 이게 몇백억 개가 되고, 그리고 이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 걸러내야 되니까 오 선생 같은 사람이 코어팀 칭찬해 줘야지, 아니 이것들 뭐야 빨갱이야 뭐야 그런 앵글은 물론 이제 예, 그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파이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도 15도 정도로 쭉 올라가다가 탁 치고 또 30도 정도로 조정, 15도 정도로 각도 정도가 보여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3,000불 갈 겁니다. 열심히 채굴하시고 주변 사람들에도 열심히 권해주셔도 나중에 정말 고맙다는 소리 듣지 욕먹을 일 없습니다. 고맙습니다.